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연고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문제 출제를 제가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와 함께 전문항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입니다.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엽록체, 세포벽 이런 거 보면 식물세포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 쭉쭉 잡아주면 A는 핵이고요. B는 빵처럼 생긴 거 미토콘드리아. 또 C, 리보솜. D는 엽록체. 근데 이게 그림을 보고 뭔지 모르시면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기억 보기에 A는 핵은 물이나 색소, 노폐물을 저장한다 나와 있는데 요건 엽록체에 해당하는 키워드죠. 매칭이 안 돼서 틀린 보기다. 핵에 저장돼 있는 건 뭐죠?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저장한다.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B와 E는 식물세포에서 관측이 가능한 세포 내 소기관이나 이렇게 냈는데 사실 여러분 문제 읽어봤으면 지금 이게 식물세포고요.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D가 됐건 모든 세포 내 소기관이 여기서 다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다음 디귿 리보솜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냐 물어보고 있는데 리보솜은 뭐의 장소죠? 단백질 합성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단위체를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과정, 저에너지 물질이 고에너지가 되는 과정,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리을. 요거 많이들 틀렸는데 D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 건 어때?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포도당을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뭐라고 해야 돼? 에너지 원을 생산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내에서 쓰는 에너지와 에너지 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지 묻는 보기였는데요. 보기 구성상 사실 니은 디귿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답 내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챙겨놔라.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이어서 2번입니다. 생명체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조직은 세포들의 집단인데 아무 세포나 붙잡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포? 동일한 세포. 기관은 조직들의 집단이 되는 건 맞는데 아무 조직이나 붙잡고가 아니라 여러 조직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관을 합쳐놓은 게 객체이다. 기억 보기.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기본 정의니까 맞는 보기고요. 니은 B.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또 여기까지는 잘 잡았어. 디귿에 함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C. 기관의 예로는 혈액, 혈관과 식물의 잎 나와 있는데요. 혈관과 식물의 잎은 기관 스케일이 맞습니다. 기관 단계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혈액이라고 하는 건 결합 조직으로서 조직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틀린 보기로 출제를 했고요. 답 기억으로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3번입니다. 가는 물질 A와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림 잘 보시면요. A가 됐건 B가 됐건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농도 9배의 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확산이라고 한다. 근데 확산은 확산인데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애도 있고 A와 같이 세포막을 직접 이동하는 애가 있다. 세포막을 통한 이동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막단백질을 통한 건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단순 확산을 통해 소수성 경계를 직접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녹을 수 있는 지용성 물질이나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같은 게 이러한 원리를 따르고요. 그 다음 B.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는 건 소수성 경계, 이제 직접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니까 친수성 물질.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전하를 띠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친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야 되고 크기가 크면 똑같이
오른쪽 그림처럼 막단백, 그러니까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같은 농도차에 대해서 무조건 속도가 빠른 게 촉진 확산이고요. 더 느린 게 단순 확산입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단순 확산 그래프에서 농도차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촉진 확산은 포화가 되면 이 뒤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럼 촉진 확산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체내에서 농도차가 이 정도로 일어나면 이미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농도차를 가질 때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은 이 B만을 위한, 금마만을 위한 고속도로를 뚫어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빠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포화에 도달할 수는 있다. 이 정도 개념이고요. 기억, 확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없는 애죠. 같은 말, 우리 몸속에서 쓰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세 글자로 AT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TP를 소모하냐? 일단 틀린 얘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농도 구배의 역행을 해줘야 됩니다. 용질이. 그 다음 니은. 니은은 A의 이동 경로냐? 단순 확산이고 단순 확산이니까 매칭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디귿. 페포에서 산소의 이동, 기체의 이동은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디귿 틀린 보기 답 니은 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4번. 그림 가는 세포의 막단백질의 형광 물질로 표시를 하고 실험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실험이니까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나요? 인지질 이중층에서 바깥쪽에 있는 막단백질의 형광 물질을 이렇게 칠을 해놨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형광을 제거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에는 여전히 바깥쪽에 이렇게 형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형광의 위치가 여전히 바깥쪽에만 있는 건 맞지만 골고루 퍼져 있게 돼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기억 보기에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 좌우로의 이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근데 바깥쪽에 칠해놓은 형광 물질의 양이 달라지지 않았어. 안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고 위아래로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A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냐. 앞에서 했던 얘기죠. A는 막단백질, 통로단백질이고요. B는 인지질 중에서 이 대가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다. 그래서 막단백질은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게 맞다. 디귿 물에 대한 친화력은 친수성 부분이 소수성 부분보다 큰 게 맞는 거죠. 답 기억 니은 디귿 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4개의 동일한 비커에 동일한 양의 무언가를 넣는다. 물의 이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 1번과 2번에서는 감자의 질량이 증가하였다. 사실 우리는 감자 체내의 삼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러한 숫자 관계만 보고 들어올지 나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 1번과 2번처럼 감자 조각의 질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안으로 알짜값에 대한 얘기예요. 물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안쪽이 무슨 농도여야 돼? 이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용질이 이동을 해서 양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용매가 이동해서 농도라도 맞추자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농도라도 맞춘다는 건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인 저장액에 처리했을 때죠. 근데 감자라고 하는 건 동일한 조건이니까 이 내부는 상대적으로 고농도긴 하지만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모두 동일한 애들이죠. 결국에 안쪽으로 물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바깥쪽이 얼마나 저농도인지가 결정할 거고 2번은 그래도 농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1은 증류수기 때문에 1이 더 저장액 처리라서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 기억이 더 크다? 맞는 보기. 니은.
다의 1의 감자조각 세포에서 원형질 분리가 관찰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원형질 분리 현상을 아는지 단순히 물어본 보기입니다. 원형질 분리는 세포 벽과 세포 막에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끊기는 걸 의미하는데 그 이유 세포 벽은 당덩어리니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만약 어떤 요인에 의해 세포 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쭈글쭈글해지게 되면 세포 벽과 세포 막의 연결이 팅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선 안쪽이 쭈글쭈글해진다.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밖으로 물이 나가는 이유는 바깥쪽이 고농도라서 그렇고요. 고장액 처리 시에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만 관찰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 팽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보기. 3의 감자조각 세포는 질량의 변화가 없대. 그럼 안으로 들어오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게 아니라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동 속도가 뭐해서 그래? 같아서 그런 거죠.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오답의 보기예요. 1번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잠깐 언급한 게 알짜값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어요. 들어오는 게 더 많을 뿐. 이 개념 정확하게 챙겨두셔라.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번.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응이 진행될 때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무슨 반응이야? 열을 흡수해야 돼서 우리 흡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 이 효소는 동화작용에 관여한다. 맞는 보기죠. 다음 니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단순 차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물이냐 어떤 생성물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에너지 차이 C에 해당하는 거죠. 있을 때가 됐건 없을 때가 됐건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응열은 항상 C로 일정하다. 마지막 디귿,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지금 보면 효소가 없을 때를 물어봤으니까 효소가 없을 때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최소한 에너지를 이만큼 다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효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효소가 있을 땐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요만큼이 된다. B 더하기 C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7번입니다. 간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죠. A일 때와 B일 때 보면 효소의 양은 일정한데 기질만 많아진 거니까 개수가 똑같은 기억이 효소를 지정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쵸?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초기에는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말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효소의 개수가 일정하다 보니까 효소의 개수를 뛰어넘는 너무 많은 기질의 농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반응물이 많다고 해서 빨리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그림입니다. 기억에 A는 S1과 S2 잡으라고 했는데 인마가 지금 효소면 요 알갱이가 기질이 되겠죠. 기질량이 적을 때랑 많을 때니까 S1과 S2 순서대로 잡으면 되겠네요. 맞는 보기. 니은 S2일 때 기억을 첨가해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이에요. S1 초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반응물보다 더 많아. 그러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남아 돌고 있는 놀고 있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반응물을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이 오른쪽 그림 S2일 때는 이미 모든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시작해. 여기에다가 일거리를 더 준다고 해서 빨리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엔 일꾼을 넣어줘야 됩니다. 효소를 더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S2일 때는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다만 S1일 때는 효소를 넣든 말든 더 이상 빨라지질 않는다. 기지를 넣어줘야 된다. 요거 구분 잘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일부러 보기 구성을 조금 더럽게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면 됩니다. S1일 때가 2일 때보다니까 S1을 기준으로 하면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개수는 더 적죠. 결합하지 않은 효소 더 많네요. 그럼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값은 더 크다. S1일 때가 많다, 크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8번입니다. 서비스 문제예요. 잘 읽고 푸시면 된다. 일단 뭐 글이 길어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기억에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게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에 관여하는지 보시면요. 고구마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녹말이 분해가 돼서 뭐가 될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긴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녹말을 분해한대. 분해니까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 맞는 거죠. 고구마 속 아밀레이스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이 효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가 50에서 60도이지. 그래서 고구마를 구울 때 뜨거워진 돌이나 재 속에 묻어두면 서서히 익히면서 아밀레이스가 활발히 작용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따라서 군 고구마는 생 고구마보다 훨씬 단맛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말의 형태로 존재할 때보다 엿당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혀에서 단맛을 느낀다. 그냥 문장 써 있는 거니까 맞는 보기고요. 디귿을 또 안 읽고 많이들 틀리셨는데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건 페닐알라닌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귿 보기에 페닐알라닌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는 아니죠. 페닐알라닌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데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와 있으면요 좀 성실하게 읽고 잘 풀어주세요. 답 기억 니은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9번도 서비스 문제예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일부를 유전자라고 한다. 맞는 보기죠. 기본 지식이다. 유전자가 뭐야 라고 하면 DNA의 일부요. 일부는 일부인데 아무데나 붙잡고 일부가 아니라 특정 뭐를 결정해야 된다고? 형질을 결정하는 DNA 일부이다. 그 다음 학생 B. 연속된 3개의 염기를 DNA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하죠?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RNA에서 얘기할 땐 우리가 코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한 개의 단백질 정보가 아니라 아미노산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예요. 다음 학생 C. 한 가닥의 DNA에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면 우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딱 46개의 형질로만 구분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답 1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0번 유전 정보의 흐름 나와 있고요. DNA가 RNA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DNA가 존재하는 핵 속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 RNA를 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 혹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DNA 그림과 RNA가 나와 있을 땐 이 RNA 합성에 관여한 주형의 DNA가 뭔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RNA에 A가 왔다는 건 주형의 DNA에 T가 있었다는 거니까 요 아래쪽이 주형 가닥이고요. 위쪽은 상보적인 DNA, 상보가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에 코돈이냐 물어봤는데 방금 전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DNA에서 3개의 염기 조합은 3염기 조합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가과정은 전사이다. 맞다. 나과정은 소포체에 많이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됩니다. 답 니은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방금 얘기한 대로 DNA랑 RNA가 나와 있을 땐
뭐부터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주형의 가닥. 자, RNA에 A가 온 건 가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서? T가 붙어 있어서. 그럼 요 아래쪽이 주형의 DNA인 거죠. 그 위쪽은 상보가닥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쭉 나와 있네요. 기억, 가는, 임마는 주형 가닥 3염기 조합에서 TGT를 보고 온 거겠죠. 맞는 보기고, 니은, 기억. RNA는 전사 과정을 거쳐 핵 속에서 만들어진다. 3번,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돈을 물어봤는데 코돈은 RNA 파트니까 요거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UG를 이용해서 만든다? 맞다. 혹시 요거 배우셨나요? 우리 64개의 코돈 중에 61개의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3개의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죠. 이러한 애를 뭐라고 해?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종결 코돈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고 끝낸다. 우아, 우아그, 우가. 하나 더. DNA를 통해 RNA를 만들었을 때 그 RNA의 모든 자리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처음 스타트 딱 끊어주는 그 코돈이 존재하더라. 61개 중에 가장 유명한 개식 코돈 하나만 외워라.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그게 AUG입니다. 얘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AUG 나왔을 때 조금 반갑지 않았을까? 아는 사람이라면 4.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DNA의 3염기 조합을 찾아라. 코돈은 UUG가 되니까 이걸 가져온 건 AAC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 4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항상 DNA에서 스타트하는 것이다. 맞다. 이게 다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이중나선을 이루는 DNA의 두 가닥 1과 2와 이 DNA의 한 가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전사된 RNA를 나타낸 것이다. DNA 가닥과 RNA가 나와 있을 때 뭐 찾으라고? 주형의 DNA를 찾아라. 근데 이 RNA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유라실밖에 없죠. RNA에 유라실이 25% 있는 이유는 주형의 DNA 뭐가? 아데닌이 25% 있어서 그런 거죠. 요들이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닥 2가 주형의 DNA고 1이 상보 DNA이다. 나머지는 숫자 매칭 쭉쭉 해주면 돼요. 상보의 A가 30이면 주형의 T가 30일 거고 주형의 A가 25면 상보의 T가 25일 거고 상보의 C가 15면 주형의 G가 15일 거야. 뭐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 같지만 100분율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죠?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30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면 주형의 DNA에 C가 30이니까 상보 DNA에 G가 30이다.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100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RNA 것까지 마무리 지으면 주형의 A가 25면 RNA의 U가 25고 주형의 G가 15면 RNA의 C가 15. 숫자 쭉쭉 써주면 되겠지요. 근데 주형의 DNA의 타임인 30을 보고 아데닌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30 이렇게 된다. 오케이. 기억 15는 30의 2배가 아니니까 틀린 보기. 니은 RNA는 가닥 2를 주형으로 해서 전사되었다. 맞다. 마지막 디귿 숫자 계산 쭉쭉 해주면 되는 거죠. 가닥 1과 2에서 A와 T의 합분의 GC 합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1에서의 A나 2에서의 T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1에서의 T와 2에서의 A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럼 1에서 AT를 더한 것과 2에서 T랑 A를 더한 값은 같은 거니까 굳이 1과 2를 다 볼 필요 없이 1이 됐건 2가 됐건 하나만 봐주면 된다. 예를 들어 1만 본다고 하면 A는 30, T는 25니까 55예요. 그럼 가닥 2에서도 무조건 55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55 더하기 55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 마찬가지 G랑 C를 봤을 때 45. 그럼 2에서도 45니까 90.
쓸 필요 없이 하나만 봐주면 된다. 약분 적당히 해주면 11분의 9. 디귿 맞는 보기. 답 니은 디귿 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어렵게 낸 문제인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보기는 코든 추론 이런 형태로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좀 잘 해석만 하면 되는데 유전자 X의 DNA 염기 서열 일부와 이 DNA가 유전자 X 자리라는 거고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 X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 X의 염기 서열을 쭉 나타냈다. 잘 보시면 폴리펩타이드 X에 46개의 아미노산이 와 있는데 이 DNA 자리를 보면 47번까지 써 있어요. 앞에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46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선 47번째에 반드시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고 끝내는 뭐가 와야 돼? 종결 코돈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결 코돈을 만들 수 있는 DNA의 3염기 조합을 찾아주면요. TAA를 보고 RNA를 만든다라고 했을 땐 AUU가 오는 거죠. 반대로 ATT를 보고 코돈을 만든다고 하면 UAA라고 하는 종결 코돈이 오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46개에서 딱 끊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7번째 코돈이 종결 코돈이 되기 위한 DNA 가닥 2가 주형의 가닥이고요. 그 위에 건 상보 가닥 2였던 것뿐입니다. 오케이. 유전자 X의 염기 1개가 치환되어 합성된 폴리펩타이드 Y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냈다. 뭐 일부를 나타냈다. 얘는 DNA 자리 중에 어떤 한 가닥이 치환이 돼서 44개까지만 만들고 끝나버린 거야. 43도 아니고 45도 아닌 이유. 정확하게 44개인 이유는 45번째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종결 코돈이 와버려서 아미노산 못 붙이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럼 45번째의 DNA를 3연기 조합을 보면 A를 보고 U를 만들고 C를 보고 G를 만들었을 거니까 니은 자리가 뭔가로 치환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가 A로 와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X에서 끝난 종결 코드는 UAA고 폴리펩타이드 Y에서 끊긴 이유는 UGA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기억, DNA 가닥 2에서 니은은 염기 G이냐 물어봤는데 45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C스테인이 왔어야 돼요. UGC를 만들어줘야 돼. A를 보고 U를 붙이고 G를 보고 다시 C를 보고 G를 붙였을 거니까 C가 오기 위한 주형 가닥의 DNA에는 G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상보 가닥의 기억은 C였겠다라고 하는 거. 니은은 G라고 해야 돼서 맞는 보기. 니은 DNA 가닥 1과 2에서 GC의 비율은 같다. 어떻죠? 1에서의 G의 개수는 2에서의 C의 개수와 같고 1에서의 C의 개수는 2에서의 G의 개수와 같으니까 요거 더한 값이나 요거 더한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디귿. 폴리펩타이드 X와 Y를 합성한 종결 코돈의 종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니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어서 14번. 뭐 길게 할 말이 없어요.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영향을 준. 기억 원시 대기 조성이 변화였다. 맞는 거죠. 원시 대기에는 질소가 엄청 많았다면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산소의 비율이 쭉 높아진 거니까. 니은 대기 중에 오존층이 생성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존은 화학식으로 O3고요. 이게 from O2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개수까지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디귿. 다 같은 얘기예요. 바닷속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오존층의 형성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으니까 디귿 보기도 맞을 수밖에 없다. 답 쉽게 기억 니은 디귿 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5번.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가열을 했다.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하면 구리에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순수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 기체로 빠져나가는 거죠.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는 검은색, 탄소도 검은색이고요. 순수한 고체 구리가 붉은색이죠. 색깔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된 게 맞고 순수한 구리가 되며 붉게 변하는 것도 맞는 보기. 니은 가열의 B컵 B에는 뿌옇게 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근데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는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해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통과가 되는데 석회수는 그 자체로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CaCO3라고 하는 앙금이 석출이 되고요. 용맹이 물 분자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얘야, 얘. 석회수 내부가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져서인데 이게 흰색의 앙금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변하는 이유가 생성된 기체 이산화탄소와 석회수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에서의 앙금 생성 반응 때문이 맞는 보기죠. 처음 본 사람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디귿 가열의 B에 모인 기체는 마그네슘 가루랑 한 곳에 모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B컵 B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얘를 마그네슘과 반응을 시킨다. 그럼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에 존재하던 산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탄소가루가 되겠죠.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체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되는 게 맞다. 여기서도 색깔 좀 챙겨두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는 검은색이 맞는데 근데 마그네슘은 무슨 색이죠? 은백색이고요. 산화 마그네슘은 흰색입니다. 흰색. 마치 드라이 아이스처럼. 오케이? 답 기억 니은 디귿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6번 금속의 산처리 유형에서 문제 냈고요. 묽은 염산이라고 하면 수용액 내에 H+와 Cl-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수소이온과 경쟁을 하면서 전자를 버리더라. 마그네슘은 이족이니까 튀어나올 때 이가 양이온으로 나오죠.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으면 수소 원자가 되는데 이건 불안정하니까 이 반응을 2번씩 일으키면서 수소 기체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 보기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는 거지. 전자를 잃는다는 건 산화되는 거니까 기억 다 틀린 얘기고요. 다음 니은. 이게 기포가 붙어서 뭐 질량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금속 판을 넣었을 때 금속이 산처리 시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량 줄어드는 겁니다. 니은 맞는 거고. 마지막 디귿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 수를 물어봤는데 반응 전에는 H+라고 하는 이온이 있는 거고 반응을 하면 할수록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H+가 2개씩 사라질 때 어떤 양이온이 2개씩 사라지면 또 다른 양이온이 지금 1개씩 튀어나오는 거니까 2개 사라지고 하나 증가하면 전체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1가에 2가, 1가에 3가, 2가에 3가처럼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면 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디귿 맞는 보기 잡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17번입니다. 금속의 산처리 유형에서 문제 냈고 방금 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반응이죠. 근데 전체 양이온수, Mg수, H수 나와 있는데 결국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Mg2 플러스랑 H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뭐 전체 양이온수가 가장 위에 찍히는 가가 전체 양이온수 그래프일 거고요. 반응식 보면 H 플러스는 있었다 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나가 될 거고 Mg2 플러스는 없었다 해서 시작해서 넣는 족족 튀어나오는 거니까 다가 될 겁니다. 기억 보기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니은 순서대로
가가 양이온수, 나가 H, 다가 마그네슘.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양이온수 그래프는 마그네슘 대신 나트륨을 썼을 때 어떻게 되냐? 나트륨은 1쪽의 금속이니까 산화될 때 전자 하나만 잃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H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수소 원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불안정하니까 H2로 발생한다. 그럼 이 반응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 수소 기체가 하나 만들어질 때 H 플러스는 전자를 두 개씩 받아준다는 거. 그럼 나트륨도 전자를 두 개씩 버리면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개수 변화를 보면 H 플러스가 두 개씩 사라지면 Na 플러스가 두 개씩 튀어나오니까 전체 양이온수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으로 이 그래프를 바꾼다면 전체 양이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가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면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건 플러스가 작은 애가 나오면 전체 이온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플러스가 같은 애가 나오면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는 걸 모두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가의 2가, 1가의 3가, 2가의 3가처럼 큰 애가 나오면 감소하는 거고 1가의 1가, 2가의 2가, 3가의 3가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트륨이 튀어나올 때 1가라는 것만 알았다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 판단이 되겠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서 18번. 일반적인 금속의 반응성 문제예요. X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Y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생금속이다. Y 이온이 있는 곳에 Z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나중에 넣은 애가 생금속이다. 여기서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 라는 뜻. 그래서 기억 보기에 Y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는 Y가 산화되는 거니까 환원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니은 전하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있었던 애가 몇 가인지 모르니까 XA가 양이온이 6개 있다 이렇게 할게요.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Y가 남는데 얘도 몇 가인지 모르니까 B가 양이온이 3개 됐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결국에 X이온이 얻은 전자수랑 금속 Y가 잃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서 A가 양이온이 6개면 플러스 6A, B가 양이온이 3개면 플러스 3B, 요 둘이 같다. 식 하나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문자 두 개에 식 하나니까 비율까지는 나올 거고 A가 1일 때 B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런 식을 세울 필요 없이 봐봐. 6개가 있다가 3개가 됐어. 1가에 2까지. 1가면 플러스 6, 2가면 플러스 3. 금속 이온의 가수는 무조건 1가 아님 2가 아님 3가기 때문에 숫자 적당히 잘 맞춰주시면 돼요. 봐봐. 1가에 2가였어. 2가 3개면 플러스 6이야. 몇 가 2개가 있어야 플러스 6이야? 3가 2개가 되면 되는 거죠. 3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니은. 그래서 세모는 2가 양이온이고 네모는 3가 양이온이니까 2대 3이라고 해야 돼서 니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금속 X를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Z3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X를 넣는데 만약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생금속이니까 금속의 산화 경향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처음에 분석해놨던 게 X보다 Z가 훨씬 센 애였지.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요. 얘 X는 그냥 들어가면 반응을 하지 못해서 물에 젖은 그냥 금속 X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반응 안 일어나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다. 오케이, 답 기억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예요. 엄청 중요하고 나올 확률 엄청 높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에서 문제 냈고요.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A를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났죠. 누가 센 금속이야? A가 센 금속이다. 여기서 A가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읽는다, 산화가 잘 된다 라는 뜻. 그래서 기억 보기에 A는 B보다 산화가 잘 된다니까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이거 되게들 많이 이제 착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반응한 개수비를 보고 전하랑 비를 좀 찾을 건데 A가 4개 반응할 때 2개가 사라졌으니까 갑자기 반응한 개수비 1대2 그래서 전하량은 2대1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들을 좀 거르려고 낸 보기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반응한 A가 4개면 가 속에는 A가 몇 가인지 모르라. N가 양이온이 4개가 있어. 근데 전체 양이온이 6개가 됐다는 건 여전히 B, M가 양이온이 2개 남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반응 전에 A를 넣기 전에 전체 양이온이 8개라는 건 초기 조건에 B, M가 양이온이 8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4개 튀어나올 때는 맞는데 반응한 B는 6개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A가 4개 나올 때 2개 줄었다가 아니라 A가 4개 나올 때 B는 6개가 줄었답니다. 그럼 A랑 B의 반응한 개수비가 2대 3이니까 가수는 3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가로 튀어나오는 거고 B는 2가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디귿의 이온수. A는 4개고 B는 2개죠. 그래서 2대 1이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0번.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 산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건 H 플러스 때문이고 염기에서 공통적인 성질은 OH-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기억. H 플러스는 산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산의 알자 이온이고요.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건 산의 음이온, 산의 구경꾼 이온이니까 틀린 보기.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다음 니은. 나는 OH-고 산소랑 수소라고 하는 구성 원소가 2가지인 거 맞죠? 다음 디귿에 가와 나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H 플러스랑 OH-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죠.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는 거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산의 구경꾼과 염기의 구경꾼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염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1번입니다. 액성 확인 실험에서 문제 됐고요. A 위치에 염산을 떨어뜨린다. H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고 산의 양이온인 H 플러스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겠죠. 이때 H 플러스는 음극으로 이동할 거니까 H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역이 붉게 변할 거라는 거. 하나 더,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넣어준 거고 얘 또한 KNO3의 화학식 써놓고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니까 K 플러스도 왼쪽으로 간다는 거 챙겨 두셔야 됩니다. 기역 보기. 기역은 붉게 변한다? 맞다. 니은. 두 전극의 극을 서로 바꾸면 초기 조건에 H 플러스가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니은만 붉게 변하겠죠. 말장난처럼 넣어놨고 디귿. A의 염산 대신 암모니아 수를 떨어뜨리면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을 잡아먹고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OH- 존재하니까 염기성 수용액이다. 그럼 그 OH-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니은 부분의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쓴 거죠. 염기의 OH-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염기성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트머스의 색깔까지 바꿔줬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2번. 동일한 부피의 염산과 수산화칼슘 수용액. 석회수네요. 그죠?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여기에는 지금 H 플러스가 3개 있으니까 Cl 마이너스도 분명히 3개 있겠죠.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지금 양이온 Ca2 플러스가 2개니까 이가 염기라면 OH 마이너스는 4개 있을 거라는 거. 기억 보기에 총 이온수 가도 6개, 나도 6개니까 같다라고 해야 된다. 니은 가와 나를 혼합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H 플러스니까 R자 이온으로서 반응해서 물이 되는 게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디귿 가와 나를 혼합했을 때 H는 3개고 OH는 4개니까 반응하고 나면 OH 마이너스가 하나 남으면서 염기성이죠. 산으로서의 능력이 클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가 진한 건데 pH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정의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큰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일수록 pH는 작은 거고 염기일수록 pH는 클 겁니다. 그래서 물보다 큰 게 중성일 때보다 더 염기성이니까 맞는 보기. 답 4번이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pH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건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화학적으로 pH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중성의 pH는 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 물의 pH는 7이 되는 게 맞지만 온도가 달라지면 7이 아닐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7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물 이렇게 낸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3번 같은 부피 이 문제를 풀 때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가부터 다의 이온 모형을 나타냈다. 산 한 종류의 염기가 2종류죠. 그럼 염기의 음이온인 염기의 R자 이온인 OH-는 공통 이온이니까 어딘가에 2군데에 존재하는 이 별 모양이 OH-가 될 거고요. 둘 중에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가는 확실한 게 HCl, 염산일 것이다. 그게 좋습니다. 기억, 수용액의 pH가 가장 작냐고 물어본 건 가장 산성인 걸 물어본 거니까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별표.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을 곁들인. 그래서 가와 지금 다를 혼합하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가에는 뭐가 뭔지 몰라도 H가 일단 4개 있고 Cl도 4개 있어. 다에는 어떤 수용액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온 별 모양이 지금 OH-죠. 그래서 어떤 게 염기의 양이온 NA인지 K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개씩 있는 거죠. OH도 2개 이렇게. 그럼 얘네 반응 치고 나면 H는 2개가 살아남고 OH는 다 죽으면서 전체 이온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나와 있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와 있어요. 모두 동일한 부피라고 했으니까 가가 V면 다도 V인 거고 결국 이 8개는 2V 속에 8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단위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나에는 V밀리 속에 6개가 있는 거니까 그냥 숫자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 전체 이온수로 비교하면 8과 6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나눠서 4가 6의 3분의 2배가 되는 맞는 보기로 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 디귿 가부터 다를 모두 혼합하면 어쨌든 H 4개 있고요. 어쨌든 OH 3개 있을 거고 어쨌든 OH 2개 있는 거니까 OH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액성은 염기성이 되고 BTB 용액의 색 변화는 노초파 염기성일 때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4번 농도를 알 수 없는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나트륨을 10ml 넣었을 때 20ml 넣었을 때 산은 공통으로 나와 있고 염기를 더 첨가한 거니까 더 염기성 수용액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이온은 있었다가 사라지고 어떤 애는 없었다가 튀어나온다는 건 C와 D는 R자 이온인 거고 염기를 더 넣으면서 R자 이온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액성이 바뀌었는데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가는 액성이 산성,
나는 염기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C가 H 플러스 D가 OH 마이너스.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선 액성을 결정하는 금마의 구경꾼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 A가 산성이니까 산의 구경꾼 이온 Cl-예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첨가한 염산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산의 구경꾼 이온의 개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같은 개수로 나와 있는 게 Cl-. 오케이? 그 다음 처음에는 2개 있었던 얘가 Na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배를 넣어줬으니 몇 개가 됐을까? 4개가 들어왔겠죠. 얘가 차지하는 게 4일 겁니다. 오케이, 보기 풀어보면 기억. A는 Cl이고 B는 Na. 맞다. 니은 가와 나의 BTB를 떨궜을 때 왼쪽은 산이니까 노란색, 근데 오른쪽은 염기니까 파란색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니은 틀린 보기고 마지막 디귿. 가의 C의 개수, 가의 H의 개수는 Cl이 3개면 H도 3개였을 거고 NA가 2개면 OH도 2개 들어오면서 하나가 남았겠죠. 그래서 N개고요. 나에서의 OH의 개수 NA는 4개, CL이 3개니까 OH가 4개, H가 3개 반응 치고 나면 N개가 남는다. 같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25번.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준비한다. 염산 20ml에 수산화나트륨 10ml를 혼합해서 용액 1을 만들었다. 이렇게 첨가한 부피를 다 써주겠습니다. 표 그리는 거죠. 여기에 염산 10ml를 더 넣는다. 그러면 30ml가 됐을 거고 NaOH는 고정. 마지막 3번. 염산인지 수산화나트륨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Xml를 더 첨가해서 중성의 용액 3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2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 뭐가 첨가가 된지 알 수 있겠죠. 액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때 나와 있는 자료가 양이온수 자료인데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이온수가 됐건 음이온수가 됐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됐건 다 똑같고 2배 치면 전체 이온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렇게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나와 있으면 바로 그냥 2배 곱해서 바로 그냥 전체 이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전체 이온수는 액성을 결정짓는 다수가 결정짓는다. 자, 1번과 2번이 모두 다 산성이라면 왜? 염산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1에서 2로 갈수록 더 산성이야. 근데 만약 1번을 산으로 가정을 한다면 더 산성인 2번은 무조건 산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전체 이온수를 산이 결정했어야 돼. 봐. 산의 부피가 2대 3이면 전체 이온수도 2대 3이어야 돼. 근데 지금 5대 6이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내가 처음에 잡은 가정 1번이 잘못됐다는 거고 1번이 염기성이었던 거예요.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이온수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2배 쳐서 전체 이온수로 바꿨고 이 전체 이온수는 액성을 결정짓는 다수가 결정짓는다. 이온수는 다수가 결정짓는다. 저는 이걸 이다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다 법칙 활용 문제예요. 만약 1번이 산성이라면 2번은 더 산성이니까 무조건 산성인 거고 이렇게 산으로서 액성이 똑같았다면 산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온수도 그걸 따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더라. 따라서 내가 처음에 잡은 가정인 산성이 잘못됐다는 거고 염기성 수용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온수 이 10개를 NaOH가 결정한 거고 그래서 이게 55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10ml에 55. 만약 2번도 염기성이었다면 전체 이온수가 10개가 됐어야 되는데 같은 논리죠. 근데 지금은 12개니까 오케이. 산성이 산이 결정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이온수 12개를 산에 쪼개 먹여주면 30ml에 66,
20mm에 4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H가 4개, OH가 5개니까 염기성이 되는 게 맞죠. 결국에 2번에서 액성이 산성이라는 걸 내가 찾았으니까 중성 용액을 만들기 위해선 염기를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산은 고정으로 30mm에 66 나와 있고 중성이 되기 위해선 얘도 66이 돼야 되는 거니까 H가 6개면 OH도 6개 10mm에 5면 12mm에 66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첨가한 NaOH의 부피를 X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는 2다. 이렇게 정답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25번을 풀었는데요. 산염기 중화 반응은 워낙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풀이 방식이 달라서 제 풀이 방식을 좀 더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본인이 틀린 문제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